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이 받은 ODA의 크기와 추이를 증여와 양어성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받은 ODA의 크기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것입니다. 수원국의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의 해외 원조가 뚜렷한 성과를 거둔 사례는 매우 드문데 한국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이 예외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이유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규모의 원조가 제공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에 제공된 ODA 통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960년 이후는 공여국들이 보고한 것을 집계한 OECD 통계를 그대로 이용하고 1959년까지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외국 원조 수입 총괄표의 수치를 가져옵니다. 물가 변동을 제거한 불변액은 1960년 이후는 OECD 통계를 그대로 가져오고 1959년까지는 미국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한국이 받은 ODA 통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작업을 저는 2013년에 명지대학교의 김도울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14년에 학술지 경제학 연구에 한국에 제공된 공적 개발 원조 규모 추정 및 국제 비교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 국제 비교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013년에 진행한 연구이다 보니 불변액의 기준이 2010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교해 본 것은 순 ODA 총액, 순 ODA의 5년 평균 최고액, 1인당 순 ODA 최고 수령액, GDP 대비 순 ODA 최고 수령액입니다. 먼저 각국이 받은 순 ODA 총액입니다. 물가 변동을 제외한 2010년 가격 환산치를 합산해 비교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OECD 통계를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1960년부터 2010년까지의 합계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ODA 총액은 1960년 이전을 포함하는 데 비해 다른 나라의 ODA 총액은 1960년 이후만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한국이 받은 ODA 규모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1960년 이전에 이루어진 원조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포괄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교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과대평가 문제를 고려한다면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ECD 통계에 수록된 181개 국가 또는 영토에 대해 2010년 달러 단위로 순 ODA 총액을 합산해 본 결과 가장 적게 받은 곳은 2,600만 달러를 받은 버뮤다였고 가장 많이 받은 곳은 1,965억 달러를 받은 인도였습니다. 181개국의 평균은 168억 달러였습니다. 인도 외에 최상위에 속한 국가는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라크, 중국, 탄자니아, 이스라엘 등이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파괴를 고려하여 1945년 이후와 1953년 이후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합산하여 비교했습니다. 1945년 이후는 456억 달러, 1953년 이후는 391억 달러였습니다. 순위로는 각각 18위, 23위에 해당합니다. 이 결과는 한국이 원조 총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의 해외 원조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ODA 규모는 전 기간의 총액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된 제공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원조를 집중하는 것이 적은 액수를 장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것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국가별로 순 ODA의 5년 평균 최고액을 구하여 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국가별 5년 평균 최고액을 비교해 보면 1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19억 달러를 받은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 외에 최상위에 속한 국가는 이집트, 인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시리아,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ODA를 가장 많이 받은 5년간은 1955년에서 1959년이었고 평균 수원액은 2010년 달러 단위로 18.8억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는 비교 가능한 180개 국가 중 23위에 해당합니다. 181개국 중 5년 연속 ODA를 받은 적이 없는 코소보는 제외되었습니다. 원조 총량에서 마찬가지로 단기 집중 제공액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의 원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조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별로 얼마만큼의 원조를 받았는가를 비교할 경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원국이 받은 원조액 절대 규모보다도 수원국의 인구 및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얼마만큼의 원조를 받았는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및 GDP 대비 ODA 규모를 5년 평균 ODA 최고액과 비슷한 방법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구 대비 원조 규모입니다. 한국의 매년 수치부터 계산해 보았습니다. 1인당 ODA 수령액은 2010년 달러 기준으로 1957년에 106달러로 정점을 찍고 1960년대에는 50에서 60달러 정도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감했습니다. 한국에 제공된 ODA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 1946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약 30년 동안의 평균으로는 연평균 50에서 60달러의 ODA를 받은 셈입니다. 국제 비교를 위해 OECD 통계에서 각국의 ODA 5년 평균치를 구하고 그것을 중심 연도의 인구로 나눈 다음 그 최고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각국의 인구 정보는 펜 월드 테이블 8.0을 이용하였습니다. OECD 통계와 펜 월드 테이블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는 모두 134개국입니다. 제외되는 47개국 중에는 ODA 5년 평균 최고국 상위 4위인 아프가니스탄이나 13위인 알제리도 있지만 대개는 수치가 낮은 국가들입니다. 각국의 인구 1인당 순 ODA 5년 평균 최고액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1955년에서 1959년에 83달러로 134개국 중 74위에 해당합니다. 인구로 나누지 않았을 때에 비해 인구로 나누었을 때 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한국이 받은 원조 규모가 결코 큰 규모는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인당 순 ODA 5년 평균 최고액이 가장 높은 나라는 바레인으로 1980년에서 1984년에 1317달러였습니다. 이 밖에 최상위에 속한 국가는 요르단, 수리남, 이스라엘, 오만 등이었습니다. 인구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상위국이었던 인도, 이집트는 각각 121위, 33위에 머물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원조 규모입니다. 2010년 달러 기준으로 집계한 각국의 순 ODA를 알고 있으므로 GDP 또한 불변 달러 기준으로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펜 월드 테이블 8.0의 2005년 달러 가격 기준에 구매력 평가 환산 실질 GDP 수치를 2010년 달러 기준으로 변환하여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와 같은 방식으로 1953년 이후 GDP 대비 순 ODA를 계산해 보면 1957년에 8.5%로 최고치였습니다. 인구 1인당 순 ODA와 마찬가지로 이 지표 역시 1950년대 후반이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한국이 가장 많은 ODA를 받던 기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이 비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해서 1970년대 중엽이 되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OECD 통계에서 각국의 ODA 5년 평균치를 구하고 그것을 중심 연도의 GDP로 나눈 다음 그 최고치를 구해보았습니다. 각국의 GDP 대비 순 ODA 5년 평균 최고치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1954에서 58년에 최고점을 보였는데 이 시기에 한국이 받은 순 ODA는 GDP의 7.0%였습니다. 이 값은 134개국 중 49위에 해당합니다. 인구와 마찬가지로 GDP로 나누었을 때 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한국에 제공된 ODA가 경제 규모에 대비했을 때는 결코 큰 규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GDP 대비 순 ODA 5년 평균 최고액이 가장 높은 나라는 몰타로 1961년에서 1965년에 201.6%였습니다. 이 밖에 최상위에 속한 국가는 적도 기니, 상투메 프린시페, 라이베리아, 카보베르데 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GDP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상위국이었던 인도, 이집트는 각각 101위, 20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이 받은 ODA의 규모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받은 ODA는 절대 규모로는 전 세계 ODA 수원국들 가운데 약 20위 정도의 상위권에 속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ODA를 위해 사용된 총 자원 중 적지 않은 양이 한국에 주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이 받은 ODA 규모는 중위권으로 낮아집니다. 빈곤의 종말의 저자인 제프리 삭스는 이른바 빅푸쉬 이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각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늘리면 빈곤의 함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에 제공된 ODA의 규모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제 성장이 원조를 통한 빅푸쉬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원조를 받은 많은 나라들에서 유의미한 지속적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제공된 원조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많지 않았는데도 원조가 한국의 장기적 경제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원조의 효과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원조를 비교적 적재적소에 활용하거나 부정부패로 인한 누출을 비교적 잘 통제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순히 원조의 규모가 아니라 한국에 제공된 원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좌의 많은 시간이 한국 내 원조 관리 체계, 원조 당국과 한국 정부의 정책 조율, 원조 자금 배분의 룰 세팅 등 좀 더 미시적인 검토에 할애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제공된 ODA의 크기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고 그 시사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제공한 ODA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